오늘 첫 번째 소식은 검찰이 지난 대선 직전에 윤석열 대통령과 관련된 이제 허위 인터뷰를 한 혐의로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을 수사하고 있죠. 예.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죠? 그러니까 뉴스타파가 이제 그러니까 대선을 사흘 앞둔 지난해 3월 6일에 김만배 씨하고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이 인터뷰한 내용을 이제 보도를 했습니다. 네. 그때 이제 핵심적인 내용이 뭐였냐면은 이제 요거 좀 배경 설명을 드리면은 예전에 이제 조우형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네. 이제 대출 브로커였는데 부산저축은행에서 대출을 받아가지고 초기 대장동 그 사업자들, 그러니까 지금 대장동 사업자하고 조금 구성이 달라졌는데 네. 어쨌든 초기 대장동 사업자들한테 대출을 해준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부산저축은행에 이제 부실을 수사를 하다가 이게 여기까지 온 거죠. 그래서 네. 조우형이라는 사람이 이제 브로커로서 10억 정도를 또 이제 돈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출을 알선해 준 대가로. 네. 그래가지고 이제 수사를 받게 됐는데 김만배를 통해서 박영수 전 중수부장, 대검 중수부장을 변호사를 소개받아가지고 이제 갔는데 이제 박영수 중수부장이 윤석열 검사, 그러니까 당시에 이제 주임 검사였는데 이 두 사람이 이제 과거에 이제 중수부에서 같이 일했던 이력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봐주기 수사가 있었던 것 아니냐라는 게 이전부터 사실 얘기가 좀 있었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조우영 씨 빼놓고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직접적으로 처벌을 받거나 예를 들면 부산저축은행 은행장, 뭐 부은행장 뭐 등등등해서 다 처벌을 받았는데 처벌을 안 받게 되니까 그런 내용이 있었고 네. 요거와 관련해서 김만배 씨가 이제 좀 직접적으로 증언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윤석열 조우영이 이제 검찰 조사를 받으러 갔는데 김만배 씨가 윤석열이 네가 조우영이야 이러면서 커피 하면서 몇 가지 하더니 보내주더라. 그래서 사건이 없어졌어. 이렇게 이제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하고 이제 인터뷰를 한 내용이 대선 사흘 전에 이제 나갔던 거죠. 네. 그래서 요 내용이 그런데 이제 허위라고 이제 검찰은 판단을 했고 결정적으로 그 전에 해 9월 달에 신학림 언론노조 위원장이 김만배 씨로부터 이제 1억 6,200만 원을 받았는데 이게 이제 그냥 신학림 위원장은 책값이다. 뭐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입장은 그러니까 이 검찰은 이 대가성으로 1억 6,200만 원을 송금받은 거라고 보고 있는 거고 신학림 전 노조위원장 입장은 이제 그런 건 아니다. 책값으로 받았다. 이렇게 해명을 하고 있는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2021년 9월에 그 책값이 오고 갔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책 3권인데 그러니까 한 권에 한 5천만 원 정도 이제 대가를 지불을 한 거죠.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조금 훈민정음 해례본이냐 이게 왜 이렇게 비싸냐라는 네네. 뭐 이런 얘기가 있는 건데 저는 이거 신학림 위원장을 개인적으로 조금 알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한국일보 출신이거든요. 네. 그래서 예전에 언론노조 위원장을 했고 그래서 예전에 이 책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만났는데 그냥 우연히 밥자리 같은 데였는데 책을 이제 가져와가지고 보여줬어요. 네네네. 그런데 이제 뭐라고 홈맵 지도 같은 거를 이만하게 이제 크게 그려가지고 예를 들면은 뭐 어느 재벌하고 뭐 어디 뭐 예를 들면 조선일보 누구하고 아니면 어느 기업하고 이게 사돈을 맺고 뭐 이런 것들을 좀 디테일하게 굉장히 그려놨고 본인은 굉장히 이 책의 값어치에 대해서 굉장히 높게 평가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다만 이게 이제 본인이 그렇게 높게 평가를 하는 것과 시중에서 그런 값어치가 인정되는 거는 좀 별개의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조금 어떻게 1억 6천을 받지? 책 3권에. 책 3권에 뭐 이렇게 좀 납득이 안 된다. 뭐 이렇게 지금 된 상황이고요. 그래서 네. 김만배 씨는 오는 7일까지 지금 구속기한이 만료가 되는데 이미 이제 신학림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까지 더해가지고 지금 검찰은 추가 구속영장을 내달라고 법원에 지금 요청을 한 상태입니다. 대통령실이 이 사안에 대해서 오늘 오전 성명을 냈는데 이 신학림 김만배 인터뷰는 희대의 대선 정치 공작이다 이렇게 규정을 했죠. 네. 김만배 신학림 거짓 인터뷰 대선 공작 이렇게 좀 이제 네이밍을 했어요. 네. 그래서 대장동 사건 몸통을 이재명에서 윤석열로 뒤바꾸려 한 정치 공작적 행태가 서서히 드러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 사건 관련 일부 언론의 책임도 적지 않다. 집중적으로 가짜뉴스를 실어나른 언론 매체들이 있었다. 기획된 정치 공작의 대형 스피커 역할이 결과적으로 이뤄진 것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언론 보도로 이제 이거 대통령실 관계자를 얘기를 하면은 당시 조작 인터뷰를 4개 아이템으로 할애해서 보도한 방송사 등등 그래서 기획된 정치 공작의 대형 스피커 역할이 이뤄졌다라는 건데 이게 이제 뭐 소위 말하는 공영방송들인 거죠. 그러니까 뭐 KBS나 MBC나 그리고 이거를 처음에 보도한 뉴스타파나 뭐 이런 언론들을 좀 집중적으로 이제 얘기를 한 거고
그러면서 그때에 비춰 지금도 해당 기사가 언론 윤리에 부합하다고 생각하는지 묻고 싶다. 그리고 왜 지금의 입장도 그때와 같은지 국민께 명확한 해명을 해야 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어제 취임 후 처음으로 국회 상임위원회 출석을 했는데 이제 가짜 뉴스 보도한 언론사에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는데요. 영상 잠깐 보고 오겠습니다. 이 같은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말하자면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을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가짜 뉴스를 고의로 기획하고 시나리오를 만들고 행동하는 이런 매체에 대해서는 저는 폐간을 고민해야 된다. 그것이 바로 원 스트라이크 아웃의 최종 단계입니다. 뭔가 이렇게 탁탁탁 주고받는 느낌이 드는데 예. 이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고민정 민주당 의원이 호칭을 놓고 설전을 벌이기도 했거든요. 예. 어떤 내용인지 잠깐 영상 또 보고 오겠습니다. 아까 답변하시는 걸 보니까 도저히 그럴 수가 없습니다. 이동관 씨가 하신 말씀 보면 BBK 주가 조작 사건이 가짜 뉴스라고요? 세상 사람들 중에 그걸 인정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1심에서 15년 징역형을 받았고요. 그 당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었습니다. 대법원에서 17년 선고받았고요. 이게 가짜 뉴스라고요? 가짜 뉴스가 중대범죄고 국기문란이다?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 선거 당시에 뭐라 했습니까? 장모는 이런 한 푼도 받은 적 없다고 했죠? 그 당시 언론 보도들 보면 이 말에 대해서 팩트 체크 없이 해당 보도한 내용들 무지하게 많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셨나요? 가짜 뉴스가 얼마나 중대한 일인가 동의합니다. 중대 범죄에 해당이 될 수 있죠. 국기문란이고 그렇다. 그러면 선거 당시에 거짓말을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했던 윤석열 대통령이야말로 중대 범죄자이고 국기문란을 한 행위자가 됩니다. 아니 그리고요 고민정 의원님, 제가 이거는 국무위원으로서 말씀드리는 건데 이동관 씨가 뭡니까? 자, 그거는 그래 하시고 저 답변하십시오. 뭐 개인 그게 이동관한테 질문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방통위원장 이동관한테 질문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나중에 반드시 정정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적어도 여기는 그 국회에 말하자면 과방위 결산 심사하는 곳 아닙니까? 그런데 국무위원한테 이동관 씨가 뭡니까? 아무리 그래도 방통위원장은 국무위원이 아니에요. 국무회의에 참석을 국무위원입니까? 아니 어쨌건 이동관 씨가 방통위원장은 국무위원이 아니란 말이에요. 자. 국무위원다 생각하지만 자. 국무위원으로 국무회의에 참석을 합니다. 세요. 배석하는 거잖아. 배석. 배석이 아니에요. 저 정식 멤버예요. 정식 멤버 아니에요. 의결만 안 할 뿐이지. 네. 좀 길어서 이제 뒤 내용을 좀 저희가 예. 줄였는데요. 이제 어떤 맥락인지 좀 예. 얘기를 해주시면. 예, 그러니까 신학님 언론노조 위원장의 이제 인터뷰 요거와 관련해서 이제 이동관 위원장의 가짜 뉴스 퇴치 의지를 말하는 과정에서 이제 불거진 거고, 네. 그러니까 지금 BBK도 가짜 뉴스였다, 주가 조작 의혹도 가짜 뉴스였다라고 하니까 고민정 의원이 이제 그건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가든 건데 이게 무슨 가짜 뉴스냐라고 하면서 이제 설전이 있었고, 네. 이동관 씨라고 해서 이거를 가지고 이제 앞에는 위원장이라고 불렀는데 그 발언을 들으니까 이제 부를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네. 예. 그러니까 한마디 열받은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동관 씨라고 했는데 조금 뭐 고민정 의원이 조금 그래도 위원장으로 그러니까 뭐 직함, 존칭이 아니라 직함 정도는 해주는 게 맞지 않았나. 그리고 국무위원이냐 아니냐, 국무위원 아닙니다. 정확하게는 네. 팩트 체크를 하자면은 네. 그래서 그냥 배석만 하는 자리고, 뭐 서울시장도 국무위원이 아니죠. 배석은 하지만은. 네. 그래서 뭐 이걸 가지고 또 이제 언쟁이 있었는데, 그만큼 이 사안이 지금 민감하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지금 여권의 기류를 보면은 이게 이제 일종의 카르텔, 뭐 어떤 이권 카르텔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박대출 정책위 의장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원내 대책회의에서 네. 민주당과 김만배 일당 뉴스타파를 비롯한 좌파 언론과 노영 방송이 한 통속처럼 움직였다. 기획부터 스토리텔링, 연기, 홍보, 댓글단까지 가짜뉴스 조작단은 군사작전 하듯이 분업을 벌인 모양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팩트체크도 없이 상상 속 커피를 기정사실인 양 대대적으로 보도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조금만 좀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은 아까 네. 전에 얘기했듯이 이제 조우영 씨가 브로커로서 10억 3천만 원 정도를 이제 받았는데, 이제 이게 다른 이제 뭐 그 부산저축은행과 관련돼서 처벌을 받은 것과 비교했을 때는 이제 처벌을 안 받고 이런 상황이 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사실 의혹이 굉장히 오래 전에 있었고, 그리고 남욱 씨가 이제 검찰에서 윤석열 검사가
커피를 타줬다 이런 거를 김만배한테 들었다라는 게 이미 이거 언론 보도 전에 있었어요. 근데 나중에 이게 이제 조우영 씨가 그런 일이 없었다라고 얘기를 했고 하면서 이런 상황이 있었죠. 근데 다시 한번 김만배 씨가 이제 주장을 한 거죠. 그러니까. 네. 그래서 이거를 이제 가짜 뉴스로 볼 수 있을 것이에요. 물론 이제 내용이 지금 현재로서는 내용에 조우영 씨도 부인을 하니까 부정확한 거는 맞는데 이게 보도 과정의 일련의 과정을 보면 이거 자체를 완벽하게 가짜 뉴스로 봐야 되는 것인가 아니면 오보로 봐야 되는 것인가. 그러니까 오보와 가짜 뉴스는 확연히 다른 거니까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그 신앙님 위원장이 받은 1억 6,200만 원이 대가성이 이 언론 보도를 위한 대가성인가 아닌가 뭐 이런 좀 쟁점들이 남아 있는데 어쨌든 지금 좀 정부 여당이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고 지금 방금 들어온 속보인데 네. 방심위가 뉴스타파 김만배 인터뷰를 긴급 심의하기로 이렇게 방금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네. 이거에 대해서 좀 뉴스타파를 들여다보고 그다음에 이제 공영방송이나 다른 언론도 조금 들여다보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앞으로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최근에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논란에 대해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 SNS에 논란이 이 정도 커졌으면 대통령실이 나서서 정리하는 게 맞다. 뭐 이런 글을 올렸죠. 예, 그러니까 네. 두 번째인 거죠. 한 번 올렸고 네. 이제 두 번째 올린 건데 뭐 문재인 전 대통령은 지난주에는 육사의 흉상 철거 움직임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 국군의 뿌리가 대한민국 독립군과 광복군에 있음을 부정하는 것이냐 이렇게 했고요. 네. 그러니까 이번에는 이전은 대통령실이 나서서 좀 정리를 하는 게 맞다. 역사와 선열에 부끄럽지 않게 해달라라고 이제 날을 세웠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대통령실의 입장이 나왔는데 관련 질문에 대해서 대통령실이 나서지 않는 게 문제가 아니라 전직 대통령이 지나치게 나서는 게 문제다. 이렇게 좀 일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제 지금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이 뭐 쉽게 얘기를 하면 잊혀지고 싶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네. 왜 잊혀지지 않고 사사건건 문제 제기를 하느냐 이제 여당 쪽에서는 이런 반응들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뭐 과거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이라고 불렸던 민주당 윤건영 의원도 윤석열 대통령이 비겁하다. 이거 사실 뭐 윤석열 대통령이 공산 전체주의 세력과의 뭐 대결 이런 것들 드라이브를 걸면서 시작된 것이고 개입을 안 한다라고 했지만 사실상 그 기조에 따르는 건데 왜 이렇게 뒷짐지고 있느냐 이런 취지의 좀 발언하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전 정부에 대해서 계속 언급을 한 거는 이제 이번 정권에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고 이 홍범도 장군 흉상 논란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거듭 입장을 밝힌 거죠. 근데 이제 지금 보면은 흉상 이전뿐만 아니라 홍범도한 명칭에 대해서도 이제 한덕수 국무총리가 이런 얘기를 한데 이어서 이종석 국방장관까지 명칭 변경 검토할 필요가 있다. 어떻게 보면 좀 약간 압박을 가하고 있다. 요렇게도 해석할 수 있을 여지가 있을 것 같은데 네. 어떤 발언인지 영상을 잠깐 보고 얘기 나누겠습니다. 홍범단 명칭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국방부도 검토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예. 필요하면 검토하겠다던 입장에서 검토가 필요하다며 한 발 더 나아갔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이름을 바꿔야 한다고 말한 데 이어 장관까지 이를 재차 확인한 겁니다. 검토에 앞서 명칭 변경 필요성에 대한 의견 수렴에도 나서겠다고 말했습니다. 의견을 좀 더 들어보고 해군 입장도 들어보고 해서 네. 필요하다면은 바꾸는 방안도 검토하겠다. 해군의 입장을 들어보겠다 했지만 사실상 이름을 바꾸라고 해군을 압박하는 모양새입니다. 해군은 현재 명칭 변경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을 반복했습니다. 추가로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함정 명칭은 해군 자체위원회를 거쳐 해군 참모총장이 승인합니다. 네. 예. 그래서 참 이게 이상해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은 왜 이렇게 가고 있지? 약간 좀 국방부 장관까지 조금 나서고 있는데 지금 최근에 보면은 국방부 장관 교체설까지 지금 최근에 돌고 언론 있죠. 보도 네. 동아일보가 보도를 했거든요. 그래서 신원식 의원이 유력하다 뭐 이런 보도까지 나왔는데 아무래도 조금 강경한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이 조금 더 주목을 받다 보니까 지금 국방부 장관까지 나섰다 뭐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네. 근데 국무조정실장은 이제 명칭 변경 관련해서는 약간 거리를 두는 듯한 발언을 또 하기도 했어요. 예, 조응천 민주당 의원이 이제 오락가락한다 왔다 갔다 한다. 정부 입장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방기성 국무조정실장은 이 문제에 대해 정부 내에서는 아직 공식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또 국무총리 한덕수 총리의 발언에 대해서 이제 제 질의가 오니까 한덕수 총리는 국방부가 결정할 일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계속 물으니까
이러한 것은 바뀌어야 하지 않느냐며 개인적 의견을 피력한 것이다 그랬는데 총리한테 개인적 의견이 있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그래서 네. 일단 우리가 계속 듣고 있지만 검토가 도대체 몇 번이 나오는 것이냐. 국방부 대변인부터 해가지고 지금 장관부터 뭐 총리부터 해서 검토 나오고 있는데 좀 네. 보는 국민들은 좀 답답하다. 이게 뭐 하자는 짓이냐. 뭐 이런 생각을 좀 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지난 1일이 이제 간토 대지진 100주년이었잖아요. 이제 관동 대지진이라고 저희가 부르는데 이제 무소속 윤미향 의원이 이제 그 간토 대학살 추모식에 참석한 사실을 놓고 이제 파장이 계속 커지고 있어요. 예. 이제 거의 이제 행사 주체가 이제 조총련이었다. 이것 때문에 지금 왜 참석을 했느냐 이걸 놓고 이제 현행법 위반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윤미향 의원이 행사 참석한다는 사실을 이제 페이스북에 올렸는데 이제 이 행사가 조총련이 주최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제 논란이 됐고요.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간토 대지진 100주년 같은 경우에는 일본 사람들도 수만 명이 죽었고 화재로 그때 수만 명이 한꺼번에 맞아요. 몰살되는 네. 상황이 있었고 또 하나는 여기에서 이제 조선인이 우물에 독을 풀었다 이런 악성 루머 뭐 이런 게 뭐 가짜 뉴스의 원조라고 약간 그렇죠. 얘기도 듣는데 이것 때문에 지금 수천 명이 조선인하고 중국인이 죽었거든요. 그래서 네. 이게 사실 일본도 추모하고 한국도 추모하고 중국도 추모하는 행사예요. 네. 근데 이제 이게 이제 조총련을 포함해서 여러 단체들을 했는데 거기 이제 조총련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거기 오후 행사 주체를 보면은 조총련 도쿄도 본부와 도쿄 조선인 강제 연행 진상 조사단 여기가 이제 주체를 한다 이렇게 적혀져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윤미향 의원이 헌법과 의원의 직무를 위반했다라고 국회 윤리특위에 제소를 했는데 조총련은 이제 법원 판례상 반국가 단체로 지금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일본에 사는 북한 주민들의 단체니까 북한 주민들을 그런 단체를 만나는 게 이제 문제가 있다라고 지금 보고 있고 민주당에서는 이거에 대해서 가급적 거의 언급을 지금 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제 통일부는 조총련 행사 이제 조총련이 이제 조총련 행사 관련해서 참석하면 이제 통일부에 사전 접촉 신고를 해야 되는데 이제 신고가 없었기 때문에 위반이다. 그렇죠. 뭐 이런 식의 입장인 거죠. 이제 뭐 대법원에서 반국가 단체로 확정이 됐으니까 지금 윤미향 의원한테 과태료 처분을 검토 중이다라고 이제 했고. 이제 이게 뭐 초청을 받았네 안 받았네 이런 논란이 있어요. 그러니까 윤미향 의원이 민단도 이 100주년 좀 위문 행사를 했거든요. 그런데 민단 거는 안 가고 민단은 이제 그러니까 한국 국적인 사람의 이제 일본 모임이고 조총련은 북한 국적인 사람의 일본 모임인 거죠. 근데 민단에는 안 가고 조총련에만 갔다라고 하니까 민단으로부터 초청 못 받았다라고 하는데 조총련으로부터도 사실 초청을 안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조금 궁색하게 지금 변명을 하는 거 아니냐. 그리고 지난 3월에는 민단이 주최한 3.1절 행사에는 윤미향 의원이 갔는데 그때도 초청이 없었다는 거고 민단은 누구 국회의원 개별 국회의원 초청 안 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정무적 판단으로는 가려면은 두 개를 다 갔어야 되는 거 아니야. 사실은 두 행사가 따로 열리는 게 더 비극인 거죠. 사실은 이거는 이념하고 상관이 없는 그럼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사실 옛날에 남북 관계가 좋았을 때는 조총련하고 민단하고 같이 행사도 하기도 그랬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게 따로따로 열리고 이거에 대해서 이제 남북 관계가 경색된 게 지금 이런 국면이 좀 보이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었습니다. 네. 윤미향 의원 입장은 이제 참여단체가 이 행사 주최 참여단체가 한 100여 개 됐고 그중에 네. 하나가 조총련이었을 뿐이다. 뭐 이런 식의 해명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유튜브 채널 이제 김어준의 겸수는 힘들다 뉴스공장에 이제 오늘 출연을 해가지고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에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많은 단체들이 들어와 있고 그 중에서도 이제 조총련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 시민 사회 단체들도 이거를 이제 기리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거에 뭐 조총련님 여기 이 사업에 이제 결합이 돼 있다라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이거를 조총련을 접촉을 한 게 아니라 그냥 단순히 행사에 참석해가지고 이제 추도를 했을 뿐이다 이런 입장인 거죠. 그래서 뭐 이거에 대해서는 뭐 이제 일부에서는 뭐 설득력이 있다. 이거 다 어떻게 파악을 하느냐 뭐 이런 얘기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국회의원이면은 좀 더 신중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현행법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아까도 정무적 판단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런 부분 좀 신중했어야 된다, 좀 사려가 있었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겠네요. 네. 그 다음에는 이제 검사장 하면 이제 검찰 꽃이라고 불리잖아요. 예. 뭐 저는 이제
제 최애 드라마 중에 하나가 비밀의 숲인데 거기서 보면 이제 검사장 승진했다 그러니까 탁 도열해서 막 90도로 인사를 하고 막 그러던 축하합니다, 장면이 검사장님. 예, 그래서 인사를 하고 그러는데 법무부가 어제 14명을 검사장으로 승진시키는 고위직 인사를 단행했는데 이 가운데 이름이 탁 튀는 사람이 있었어요. 예, 손준성 서울고검 송무부장인데 이거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이제 고발 사주 의혹인 거죠. 검찰에서 국민의힘에 고발을 대신해줘라 이렇게 했는데 거기에 손준성 검사가 있었고, 그래 김웅 의원이 이제 그거를 텔레그램 메시지를 받아가지고 이거를 이제 당에 전달을 했다. 뭐 이런 의혹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지금 손준성 검사는 피고인 신분으로 지금 재판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 중대범죄 혐의가 어쨌든 있는 거거든요. 근데 피고인 신분인데 검사장으로 승진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이렇게 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승진 인사 결정권자가 뭐 의혹의 수혜자라는 점도 이제 문제로 지적을 되고 있어요. 그렇죠. 이제 그 검찰이 대리 작성했다라는 의혹을 받는 그 고발장에는 거기에는 이제 피해자로서 김건희 여사, 한동훈 당시 부산고검 차장검사가 피해자로 이제 적시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인사의 결정권자는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장관인 거죠. 그러니까 본인들이 이거에 대해서 수혜를 받았는데 이거를 셀프로 이를테면은 승진을 시켰으니까 보훈성 인사 아니냐, 뭐 이렇게 조금 얘기를 해서 이게 뭐 정권을 떠나서 이런 일이 있으면은 가급적이면은 좀 세간의 보훈성 아니냐 그런 건 눈초리를 피하기 위해 조금 보류를 하거나 뭐 이런 건데 그런 눈치를 좀 전혀 보지 않았다. 뭐 이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오늘 온유화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뉴스톱의 김준일 수석 에디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